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근본 리인벤트 2024에서 발표된 통신 산업에서의 변화와 트렌드, 특히 클라우드 기반 AI 도입을 통한 혁신 방향성과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2024년 AWS 기반 통신 산업의 주요 트렌드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AI, 특히 통신 산업에서 생성형 AI의 효과, 그리고 워크로드의 현대화 및 통신 네트워크의 전환과 함께 이러한 변화와 트렌드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연말 2023년 AWS 리인벤트에서 AWS가 바라보는 통신 산업의 변화 방향으로 AI, ML, 개인화 등을 통한 고객 경험의 재해석, 다양한 통신 산업의 유스케이스에 대한 디지털화, 그리고 클라우드 및 생성형 AI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통신 산업의 변화 방향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2024년에 AWS가 텔코 고객분들과 함께 진행한 주요 혁신 사례들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한데요.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성형 AI,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와 셋째, 통신 네트워크의 전환, 마지막으로 신성장 분야입니다. 생성형 AI에서는 브리티시 텔레콤의 경우 B2B 부문의 젠AI 게이트웨이가 아마존 베드락, 세이지메이커 기반으로 구축되었고, SK텔레콤은 젠AI 이노베이션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텔코 특화 LLM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에서 루멘과 에릭슨은 AWS AI/ML 기술을 자사 네트워크 현대화에 활용했고, 네트워크 전환에서 텔레포니카의 경우 5G 코어를 AWS 리전과 아웃포스트 기반으로 전환했고, NTT 도코모의 5G 코어와 VLAN도 마찬가지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에서는 텔루스의 AWS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홈 사업 확대와 버라이전의 네트워크 API 사업 확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먼저 생성형 AI가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전반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되고, 다음으로 마이그레이션과 현대화 과정이 생성형 AI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혁신 사례의 4가지 영역 중 첫 번째, 통신 산업에서의 차세대 인텔리전스로서 생성형 AI의 도입 구축입니다. 장표에 보시는 그림은 아마존에서 종종 활용하는 플라이휠 모형인데요. 통신 산업의 경우를 보면 고객 사용량 증가를 통한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장과 이를 통한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다양화로 고객 경험을 개선시키고, 개선된 고객 경험은 또다시 가입자 및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신 산업에서도 여타 다른 산업 분야 이상으로 생성형 AI의 가능성과 영향도가 매우 큰데요. 통신 산업의 플라이휠 중심에서 확보된 데이터와 생성형 AI를 결합함으로써 지능형 엔지니어링을 통한 자율 운영 네트워크로의 진화가 시도되고 있고, 이는 통신 네트워크의 운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품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차별화 외에도 통신 산업에서 생성형 AI가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먼저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컨택 센터나 개인화 마케팅 등에서 생성형 AI의 도입 및 그 변화를 볼 수 있고, 또한 사업 및 IT 시스템에서 어시스턴트 구축과 같은 운영 효율성을 위한 혁신과 네트워크 운영에서의 자동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B2B 등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생성형 AI와 결합된 신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고, 아직 초기이지만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표에 보시는 내용은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AWS가 통신 산업의 고객사들로부터 받은 주요 질문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2023년에는 생성형 AI 자체에 대해 그리고 이에 대한 개념 검증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다면 2024년에는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확대, 관리와 상용화를 위한 질문들 위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개념 검증들이 실제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가는 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TM 포럼에서 300여 명이 넘는 의사결정자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했는데요. 이 중 14%의 고객사만이 10개 이상의 유스케이스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운영 중이고, 이들 중 50% 정도에서 사용 가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또다시 이 중 단지 25%의 고객들만이 이러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AI 인프라, 플랫폼 등의 확보, 유지에 아직 어려움이 있는 고객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AI ML 모델의 개발, 최적화의 근간이 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확보, 통합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보안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과 생태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또한 직면한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고객사의 이러한 서비스 상용화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AWS에서는 생성형 AI 도입, 활용을 위한 서비스 스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세션을 통해서 이미 소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AI 모델 개발 및 학습을 위한 인프라부터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베드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인 아마존 Q 디벨로퍼 및 Q 비즈니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텔코 고객분들이 이러한 AWS AI 스택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는 뒤쪽에서 사례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앞선 AWS의 생성형 AI 서비스 스택을 기반으로 AWS가 제안드리는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방향입니다. 장표 왼쪽은 플랫폼을, 오른쪽은 고객 워크로드로 구분할 수 있고, 플랫폼 영역은 생성형 AI 런치패드와 게이트웨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 런치패드에서는 프롬프트 관리,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및 벡터 DB, 임베딩 등 GenAI 파운데이션과 텍스트 요약 생성, 이미지, 오디오 생성, 코드 생성 및 텍스트 투 SQL 등과 같이 조직 내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빠르게 상용 서비스 런치가 가능한 GenAI 블루프린트, 그리고 네트워크 어드바이저, 필드 어시스턴트 등의 텔코 특화 유스케이스와 개발 생산성, 개인화 등 일반 유스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 게이트웨이에는 아마존 베드락, 세이지메이커 및 서드파티 LLM API 등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API 서비스로 구성되고, 오른쪽 고객 워크로드에서는 말씀드린 생성형 AI 런치패드의 블루프린트들을 기반으로 바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적절한 사용 권한을 구성해서 생성형 AI 응용 서비스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AWS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브리티시 텔레콤의 경우 먼저 내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아마존 Q 디벨로퍼를 도입해서 1200명 정도의 개발 인력이 매일 40만 라인 이상의 코드를 생성형 AI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고, 다음으로 AWS 기반 GenAI 게이트웨이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생성형 AI 상용화를 위한 필수 요소인 보안, 확장성 등을 AWS 서비스 기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텔코 LLM의 경우는 빠른 상용화를 위한 협업 사례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엔트로픽, 그리고 AWS의 전문성을 결합해서 텔코 특화된 LLM을 확보하고 운영 환경의 서비스로 빠르게 이어진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생성형 AI 게이트웨이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공되는 파운데이션 모델 접근을 위한 추상화 레이어와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 호출을 위한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모델에 대한 접근 제어와 권한 관리를 위한 인증 레이어, 그리고 모델 개발 및 파인 튜닝을 위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표에 보시는 컨셉추얼 아키텍처는 앞서 설명드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방향을 기반으로 한 텔코 고객사들을 위한 AWS의 차세대 인텔리전스 플랫폼입니다. 하단에서부터 AWS의 GPU 인스턴스, 인퍼런시아, 트레이니움 등 인프라 및 ML 프레임워크 위에 오픈소스, 상용 및 텔코 특화 등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포함하는 아마존 베드락, 세이지메이커와 같은 통합 플랫폼 및 API 서비스와 데이터 권한 및 액세스를 위한 관리, 그리고 프롬프트 관리,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벡터DB와 임베딩,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가드레일 등 모델 운영을 위한 LLMOps와 아마존 Q, 텍스트 요약 생성, 이미지 생성, 번역, 그리고 텍스트 투 SQL 등 생성형 AI 기반 응용 서비스, 마지막으로 가장 상단에 네트워크 어드바이저, 네트워크 디플로이먼트, 예지 정비와 장애 감지, 챗봇, 그리고 실시간 콜 분석 등 텔코 유스케이스와 관련 파트너 솔루션들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통신 산업에서의 AI, 생성형 AI를 통한 변화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이러한 인텔리전스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마이그레이션, 현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통신 산업에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플라이휠을 공유 드렸었는데요. 그 플라이휠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통찰을 확보하는 것은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보된 통찰을 기반으로 어떻게 실행을 통한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항상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행을 통한 효과의 전제 조건으로서 대규모 현대화, 모더나이제이션을 그 다음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채널과 같은 대고객 시스템이나 기업 내 워크로드들, 그리고 빌링 시스템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현대화와 고객센터의 자동화 및 지능화 정보 제공, 그리고 아직 초기 단계이나 통신 네트워크 운영에서의 자동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현대화 등 기업 전반에서 통찰에 기반한 대규모 모더나이제이션이 이후 더 큰 실행 효과와 기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키 이네이블러이자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 산업에서의 대규모 현대화, 마이그레이션과 관련하여 몇몇 도전 과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먼저 텔코 워크로드들을 현대화,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파트너나 벤더 솔루션 선정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예상보다 더 높은 비용, 그리고 데이터 상주 규정과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소버린티, 즉 디지털 주권과 같은 규제 준수 환경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선 도전 과제와 같은 상황 하에서 VM웨어 기반 워크로드의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WS는 고객의 워크로드, 성숙도 및 조건에 맞도록 EC2 기반 리프트 앤 시프트나 컨테이너, 관리형 서비스 등을 통한 리플랫폼 및 리팩터, 그리고 온프레미스를 지원하기 위한 아웃포스트 서비스 및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장표 하단에 뉴타닉스 클라우드 클러스터 및 레드햇 오픈시프트 서비스와 같은 파트너 솔루션을 통해 VM웨어 워크로드의 안정적이고 빠른 마이그레이션 옵션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무료 환경 평가와 마이그레이션 가속화 도구 및 전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근본 소개된 아마존 일라스틱 VM웨어 서비스 EVS가 제한된 미리 보기로 소개됐는데요. 아마존 VPC 내에서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VCF 환경을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의 환경과 동일한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소프트웨어와 도구를 사용해서 VM웨어 기반 가상 머신을 AWS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워크로드들도 살펴보자면 아마존 RDS로의 이관이나 EC2 기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고객사에서 직접 구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었는데요. 추가로 많은 텔코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대용량 데이터를 위한 오라클 엑사데이터 플랫폼 또한 AWS 기반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제한된 미리 보기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후 정식 런치 시에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AWS상 엑사데이터 인프라 기반으로 오라클 RAC 워크로드를 포함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최소한의 변경 혹은 변경 없이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데이터 상주 규정이나 디지털 주권 등 통신 산업의 고객사들에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데요. AWS 클라우드 상에서도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가장 진화된 서비스와 피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AWS 디지털 주권의 확보를 위해 먼저 AWS상 강화된 고객 데이터 보호와 더욱 세분화된 데이터 상주 제어와 투명성, 검증된 제어를 통한 데이터 접근 제한과 데이터 주권 및 암호화를 위한 더욱 확장된 메커니즘, 그리고 고객 워크로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물리적 위치의 확장과 탄력성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AWS 하이브리드 및 엣지 서비스들도 역시 이러한 디지털 주권 확보의 방향과 일치되어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신 산업의 기반인 네트워크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리인벤트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요. AWS에서는 텔코 고객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그리고 수많은 BSS, OSS 마이그레이션과 다양한 코어 모더나이제이션 파일럿을 지원하면서 클라우드 성숙도 및 적용 모델을 구축해 왔는데요. 이러한 경험에서 얻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복잡도와 지연 민감도, 그리고 중앙 집중화된 워크로드에서 점진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레이턴시에 민감한 그리고 분산된 워크로드를 이관하면서 단계별로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대한 확신과 이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BSS, OSS에서 코어, 랜 등으로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먼저 OSS, BSS의 경우를 보면 장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30여 개 이상의 파트너 솔루션들이 AWS로 온보딩 제공되고 있고, 규모에 따라 대형 벤더부터 중소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WS 파트너 솔루션들이 AWS의 네이티브 서비스 및 관리형 서비스와 결합해서 SaaS 형태로 진화되어 더욱 빠르고 손쉬운 도입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것 같습니다. AWS 기반의 5G 코어 구축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DC 네트워크로 알고 계신 미국의 부스트 모바일의 경우 처음부터 AWS 위에서 구축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이고, 올해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O2 텔레포니카 독일의 경우 5G 스탠드얼론 서비스를 AWS 기반으로 구축 완료하고 현재 100만 가입자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컴캐스트는 기존 온프레미스의 코어를 AWS 리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서 클라우드 기반 코어의 신규 구축부터 기존 장비의 마이그레이션까지 다양한 고객 사례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유스 케이스로의 확장 사례입니다. 하와이 모비의 경우 WG2와의 협업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코어로 전환하고, 멕시코의 옥시오는 자체 물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여러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G U+, NTT 도코모의 경우 코어에 대한 재해복구 및 트래픽 버스팅 상황에서의 AWS 클라우드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기술 검증이 진행되었고, 또한 텔루스에는 로밍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미국 동부 지역에 구축해서 지난 11월부터 캐나다 고객들의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랜에 대한 다양한 협업 사례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노키아의 랜에서 레이어 1, 레이어 2를 위한 AWS 그래비톤 암 기반 인프라 적용과 NTT 도코모의 5G 코어를 위한 AWS 그래비톤 도입으로 X86뿐 아니라 암 기반 아키텍처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VLAN 배포를 위한 EKS 도입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변화,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가속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 산업에서도 새로운 사업 및 수익 모델을 위해 기존의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밸류 체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기존 커넥티비티 서비스의 확장과 이를 기반으로 엣지와 클라우드의 통합 및 엔드투엔드로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 관리형 고객 경험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가속화를 위해서 AWS와의 협업을 통한 개념 검증 및 AWS 관리형 서비스 기반 통합 등 관련 고객 사례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홈 시장의 경우 솔루션에 포함되어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AI 서비스나 다양한 이기종 장치와 플랫폼의 호환성 이슈, 기술 지원 및 사용자 교육의 제약, 그리고 다양한 장비의 관리 복잡도와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텔루스의 스마트홈 서비스의 경우 AWS IoT 디바이스 SDK,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 등으로 엣지 디바이스 통합 및 AWS IoT 그린그래스, IoT 코어를 통한 장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디바이스 디펜더, IoT 애널리틱스 및 퀵사이트 등 AWS의 관리형 분석 서비스를 통한 대규모 장비의 관리, 모니터링과 장표에 상세하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수집된 대용량 데이터 기반 학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생성형 AI를 통한 스마트홈 서비스 확장까지 AWS 클라우드 기반의 POC 및 운영 서비스 구축을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통신산업에서 중소규모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 시장의 경우 중소규모의 레거시 솔루션에 대한 확장이나 성능 개선을 위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넓은 범위의 ISV 솔루션 벤더들이 제공하는 생태계와 이로 인한 복잡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이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B2C, B2B 고객을 지원하는 스위스 텔코사인 선라이즈의 경우에 AWS상 검증된 파트너 및 솔루션 벤더 생태계와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관리 등을 기반으로 커넥티비티와 보안, 그리고 IoT까지 다양한 영역의 솔루션을 통합해서 SMB 고객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AWS 마켓플레이스에 통합된 파트너 및 ISV 솔루션과 AWS의 글로벌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자원의 수익화를 위한 네트워크 API인데요. 통신 플랫폼 서비스, 디바이스 및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API들을 AWS 클라우드 상에서 구성,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API들을 AWS 네이티브 서비스 API와 결합해서 빠른 개발 및 지속적인 개발자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네트워크 소비 모델 및 네트워크 지향 응용 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네트워크 지향 응용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도메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API 기반 네트워크 지향 응용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면 금융 서비스에서의 디지털 인증 관리와 미디어의 스트리밍 플랫폼, AR, VR 등 엣지 디바이스의 연결 품질과 자율주행 장치를 위한 네트워크 품질 확보,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에서 디지털 거래 등의 응용 서비스들이 통신 산업의 네트워크 API 기반 네트워크 지향 응용 서비스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본 AWS 리인벤트 2024에서 통신 산업의 혁신 방향성 및 사례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드렸습니다. 설문조사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